예, 오늘은 여기 구미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선양이죠. 저 위쪽에 이제 조부모님하고 부모님 그래 계시고, 여기 밑에는 큰형님인 박동희 씨의 부부 묘니까, 요 밑에 내려가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좋아하셨던 그 박상희 씨 묘도 있고, 또 그 둘째인 그 박동희 씨의 동생이죠. 둘째 형님인 박무희 씨 그 가족 묘도 있습니다. 그 가족 묘는 뭐 썼는지는 뭐 그렇게 오래는 안 된 것 같은데, 그 가족 묘를 쓸 때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워낙 많은 그 상구가 들어가니까 선택할 때 좋은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만약에 안 좋은 자리에 들어가면 그 영향을 집단적으로 받으니까 좋은 직원을 불러서 안 쓰겠습니까? 제가 한번 보기는 봤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아끼고, 박상희 씨의 그 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40세 정도에 그때 무슨 약간 그 데모 하는데, 거기 이제 사회운동에 아마 가담을 하셨는지 그래서 진압 과정에서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는데, 그게 이제 따님이 고 김종필 전 총리의 부인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자리가 됐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인연이 맺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여기 박동희 씨 묘역은 사실은 저 위쪽에서 기맥이 멈추고 이쪽으로는 내려오질 않아요. 아마 여기 쓸 때 이 성맥이 있는 걸 보고 이게 마치 감싸듯이 이래 있으니까 쓰지 않았겠나 싶은데, 또 저기 부친묘가 위에 있으니까 또 그 위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또 여기 쓴 그런 것도 있겠죠. 대개는 예전에 순서대로 내려온 경우가 많았으니까. 이게 이제 아드님인 그 박재홍 전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을 사선을 하셨는데, 그 박재홍 의원의 발복은 그 할아버지 그 박성빈하고 그 할머니 성주희 씨인가요? 그 할머니의 그 발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모친이시죠. 수원백 씨구나. 예. 그 수원백 씨 할머니의 발음으로 그 손자띠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나오고, 박지만 씨도 그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이제 박재홍 씨나 박준홍 씨나 다 국회의원도 하고, 그 밑에 박무희 그 둘째 형님의 아들인 그 박재홍인가요? 거기도 어떤 기업의 큰 회장도 하고 다 박정희 대통령의 덕을 좀 봤죠. 그게 다 할머니인 그 수원백 씨의 발복이라 보면 되겠죠. 그 할아버지는 자리는 흉에 걸려서 아주 묘가 독특합니다. 대개는 기맥이 그렇게 갈라지면서 안 들어오는데, 여기는 하여튼 희한하게 돼 있더라고요. 일반 형기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기맥이 들어가는 거를 추적해 보면 이제 한 집안의 그 흥망성쇠나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죠.
여기는 이 성맥이 그냥 위에서 길을 가두면서 뭐 여기로 그냥 떠문떠문 드러난 거지 저 밑으로 뭘 몰아주는 건 아니다 이래 보면 되겠죠. 그 여기도 국세가 상당히 넓습니다. 사실은 저기 저 낙동강까지 여기 저 안산이 백호가 저 뻗어 있고, 예전에 뭐 저기 천생산이 이게 이제 일자문성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왕이 날 자리다 뭐 이러는데, 여기 저 박동희씨 여기 묘에서 봐도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왜 임금이 안 났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자리가 우선이거든요. 그 자리에 그 혈이 맺혔냐 안 맺혔냐. 그 평기적으로 보면 저기 위에 지금 박정희 대통령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묘하고 여기하고 한 50m도 안 떨어져 있는데 왜 한 곳에서는 대통령을 5번 하고 여기는 왜 무맥지가 됐냐. 물론 아드님이 뭐 국회의원 4번 하셨으니까 이 묘 덕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뭐 또 되겠지만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뭐 국회의원 이래 하고 했으니까. 박재홍 그 전 의원이 아마 고대 법대인가 뭐 하여튼 행정학과인가 어디 나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 구미 쪽에서 그 국회의원을 사선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기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왜 한 군데는 무맥지냐, 또 저 위에는 제왕지지냐,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기 자리가 됐냐 안 됐냐를 이걸 한눈에 보고 알 수 있어야 되거든. 이게 이런 거 보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야, 이거 성맥이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아마 굉장히 좋은 자리가 맺어질 것 같다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땅 속에서 어떤 게 들어왔는지를 안 보이는 거죠. 여기 보면 저 옆에도 저 바위 관성이 이렇게 드러나 있고, 사실 저 뭐 어보사라 그래가지고 저 튀어나온 바위가 사실 많았는데 지금 좀 흙으로 메꾸고 뭐 좀 풀도 자라고 이래서 제대로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뭐 흉탄에 돌아가시고 하니까 아마 안 좋다 이래가지고 또 막 말을 바꾸는 사람도 많았는데, 제대로 안 보이니까 자꾸 이 말 저 말 하는 거죠. 예. 일단 한번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조부님 그 조부모 묘 여기 올라왔는데, 작년 말인지 뭐 올 초인지 여기 지금 그 성주에 있는 우대 선영을 다 이쪽으로 아마 파묘를 해서 여기 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조 뭐 고조 또 6대 할아버지까지 다 또 흩어져 있던 그 어른들 이렇게 다 모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래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시는 거는 자리 선정을 좀 잘해야 되죠. 여기는 좀 뭐 거의 무맥지고 뭐 그런데, 이쪽에 요 위에 여기 저 할아버지 묘 왼쪽 편 뒤에 저 바위가 있죠. 작은 바위가 있는데, 저게 요쪽 여기 요쪽으로 모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쉽죠. 왜냐하면 요 중간에서 이 기륭 경계선이 이렇게 갈리거든요. 예전에 저 위쪽에서 등산로를 타고 한번 내려오면서 본 적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뭐 그런 형태하고는 좀 달라서, 대개는 이게 혈이 맺히면, 예를 들어서 저기 할머니 묘에 혈이 맺혔다 그러면 이게 45도 정도 이렇게 기흉 경계선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고 이 묘를 따라서 이렇게 그려졌어요. 저 밑에 저 부모님 모형 저 밑에까지 반은 대명당이고 반은 대형이고 막 이래요. 저도 다니면서 이런 독특한 자리는 참 제가 처음 봤어요. 현기적으로 이거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몽분 그 사이가 얼마 안 돼요. 한 30cm 되는데 여기는 대명당이고 제왕지지로 들어가고 여기는 대형이다. 이게 반반이 갈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느냐. 참 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기맥을 알면 정확하게 저기 풍수적 파워도 나오고 아 이게 여기가 왜 무맥진지 그것도 다 나오고 하는데 그거 그냥 현기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 기맥이 그 기맥 폭이 상당히 넓어요. 여기 이제 기룡 경계선 여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갈리는데 이 기맥이 이쪽에서 이렇게 저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려가거든요.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폭이 한 8m 좀 되는데 이 옐로드만 들고 이렇게 천천히 가보면 이 기맥이 내려오는 선에서 저쪽 우회전을 하거든요. 돌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중심선에 가면 반드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이쪽으로 중심선이 내려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가서 살짝 돌면서 저기 묘에 정열을 맺었는데 근데 저기도 뭐 돌이 이제 이게 아마 이게 기맥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를 조정한다고 아래 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 밑에는 또 옆에 골이고 뭐 이래서 경사가 좀 급하고 제 우측 저 백호 쪽도 살짝 골이 있거든요. 이쪽에 예. 여기보다는 좀 덜한데 이거 하나 자리 만들려고 뭐 그 정도는 다 감수를 하는 그런 식인데 이거 뭐 아마 이거 자리 만들면서 소나무를 이렇게 베고 이랬는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서 좀 치워 놓으면 좋은데 왜 이래 놔두는지 여기 이제 조부모님 묘역에 가보면 제가 뭐 무림리 거기 할아버지 구강터는 제가 가서 뭐 동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건 보시면 되고 성주에 여기 저 밑에 선영 그 동영상도 제가 가서 선남면에 있는 그 선영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보시면 알 겁니다. 대통령이 되는 발복처는 이 할머니 정열 매전 이쪽에서 왔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비석에 보면 뭐 부우로 돼 있으니까 할머니 묘가 여기 있고 이제 원래 이제 보통 부좌로 해서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이런 식인데 부우가 돼 있으니까 이게 거꾸로 이제 할아버지 이장해온 할아버지 묘가 여기고 할머니 묘는 여기 그냥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그건 뭐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그러면 이제 자리 자체를 봤을 때 이 자리가 여기가 과연 대통령 5번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제왕지지냐. 여기는 길흉이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아주 독특합니다. 밑에 저 부친묘 저기 살짝 이렇게 걸치면서 여기도 이렇게 살짝 걸치면서 회전을 해요. 이렇게 이게 묘가 4분의 3은 대흉에 걸려 있거든요.
4분의 1만 여기 대명당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맥이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저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회전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게 따라가 보면 보이거든요. 따라가 볼까요? 기맥이 이렇게 내려와서 살짝 감죠, 좌측으로. 예. 감잖아요. 보세요. 이 감으면서 이 내려와 가지고 혈자리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여기서 회전을 하죠. 여기. 예. 이쪽으로 들어갔거든요. 이쪽 여기 정혈을 맺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들어왔어. 이렇게 걸쳤는데 여기 이제 좀 걸쳤죠. 이렇게 살짝. 그러면 이게 4원의 3은 대흉에 또 걸렸거든요. 아주 독특합니다, 이 자리가. 그럼 뭐 저기 비석에 뭐 부자 부를 떠나서 뭐 풍수는 자리를 보는 거니까 땅이 어떤 자리냐. 과연 그럼 이 자리 4분의 3은 대흉에 걸렸고 4분의 1이 대명당인데 이걸로 과연 대통령을 연임을 5번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기록에 보면 이 묘를 쓰면서 이게 뭐 이쪽에 이제 여기 할아버지 묘 뒤쪽에 돌이 원래 박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돌을 파내 가지고 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묘를 약간 원래 묘자 뭐 유향인가요? 유자 묘향이죠. 그렇게 썼는데 할아버지 묘는 또 갑자 경향으로 했다고 여기 뒤에 적혀 있거든요. 비문에 보면. 여기 보면 2002년도에 이쪽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는데 향은 지금 뭐 그전에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밑에 저기 보친묘에서 본 건지 쓸 때 여기 있네. 여기 유자에다 안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장하였다. 근데 이 묘가 경자 갑향으로 놓인 거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 좌향이 좀 애매합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뭐 이 묘를 할머니 묘를 조금 내려서 썼다 하는 또 그런 말도 있고 해서 내려서 썼다면 이쯤에 한 이쯤 됐겠죠. 예, 이게 중간쯤이 나왔을 테니까 중간쯤이 이렇게 여기다 아마 썼겠죠. 그럼 한 2m에서 2m 5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의 뭐 90년 10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여기 뭐 유골이 뭐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았겠죠. 상골이 돼 가지고 그 뭐 이게 상자에 하나 담을 정도로만 그냥 있었으니까 많이 팔 필요도 없었고. 그 뭐 여기 모셨던 저기 모셨던 간에 문제는 뭐냐면 만약 이쪽이라면 이게 기맥이 이렇게 길흉이 갈리니까 여기였다면 4분의 3이 대명당이고 4분의 1이 대흉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을 5번 연임할 수 있는 그런 풍수 파워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리 자체가
여기가 100회절이 넘어요. 제가 다니면서 100회절이 넘는 자리 딱 두 군데 봤는데, 한 군데는 이제 그 저쪽에 김천 금능묘원에 있었고, 200회절이 넘는 곳은 한 군데 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악산 봉정암의 사리탑이 거기가 200회절이 넘어요. 200한 25회절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건 뭐 그런 자리는 사람이 들어갈 자리는 아니죠. 보통 뭐 18회절 정도만 돼도 지금 대선에 나서가지고 대권을 꿈꾸고 이러니까, 100회절 정도, 만약에 여기 정열에 여기 처음부터 만약에 들어갔다, 그럼 완전히 막 험결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흉탄에 맞을 일도 없었을 텐데, 이쪽에 아마 썼다면 이게 4분의 3은 대명당, 4분의 1은 흉에 걸쳐가지고, 대흉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대통령을 5번 연임하시고, 마지막에 좀 이렇게 대흉의 작용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제가 좀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만약 이 묘를 자리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4분의 1만 여기 저 대명당이고 4분의 3이 대흉에 걸렸는데, 이걸로 대통령 5번을 연임한다? 어림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저는 땅을 보기 때문에 저기서 부좌를 놓든 부우를 놓든 간에 이 자리가 과연 그러면 그 현실에서 일어난 일하고 합치되냐,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지금 밑에 저 박근혜 대통령의 할머니 수원백 씨묘도 40회절이 넘는 대명당이거든요. 지금 42회절인가 아마 그렇게 기억하는데, 근데 이 중간으로 이렇게 길흉 경계선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여기 할아버지 묘는 또 대흉에 걸렸어요. 마이너스 29회절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정치 생활을 그 뭐 상당히 그 수십 년 또 그렇게 하시면서 뭐 마지막에 또 탄핵이라는 그런 또 안 좋은 일을 당하셨으니까, 그것도 지금 뭐 과연 그게 뭐 태블릿 PC가 뭐 조작됐냐 안 됐냐 하고 말이 많던데, 어쨌든 지금은 결과론적으로는 탄핵을 받고 이랬으니까 지금은 이제 사면이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묘를 보면 이제 되게 조선 발복이니까, 여기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묘는 요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이제 세속적 발복을 일으키고, 저기 밑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또 박지만 씨, 뭐 박재홍 씨, 뭐 그 밑에 이제 그 학렬에 이제 그 발복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회절수가 높은데 들어가는 게 대단한 거죠. 그 하나의 대통령 5번 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뭐 정치적으로 그거 뭐 뭘 잘했니 못했니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 밥은 안 굶게 만드는 게 그 공덕이 크거든요. 이 보릿고개를 그 없애는 게 그것 공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밥상 다 차려놓고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뭐 그 차려놓은 밥상 실컷 먹고, 또 그 남은 것도 노태우 대통령이 먹고, 김영삼 대통령이 그 밥상을 엎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소 찾으러 댕겼다 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만큼 밥 먹고 살게 하는 공덕이 크다. 예, 그 뭐 정치적인 그런 거는 저는 뭐 그렇게 제가 여기서 뭐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건 뭐 제가 풍수로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들어간 자리에서 이 정도 회절수가 되는 걸 못 봤어요. 이게 여기만 해도 한 80, 한 5회절 되거든요. 그럼 20회절 한번 하면 대통령 해먹는다 그러면 85회절이니까 거의 4번, 5번까지 가죠. 마지막에 5번째 하시다가 그 흉탄에 맞으셨으니까 마지막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여기도 천생산 저기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좌양을 보면 천생산 저기를 보는 게 아니고 이쪽을 보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바라보는 거하고
할아버지 묘에서 이 바라보는 거 좀 틀리거든요. 이건 또 여기는 이게 여기는 사실은 저쪽에 여기 맞추는 게 더 나은데 뭐 저 밑에 그 부친인 박성민 씨 묘도 원래는 이게 막 이래 2006년까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묘가. 그러다 중간에 이렇게 좀 분리되는 것처럼 하고 이랬는데 이게 여기도 좌향이 이쪽 보고 여기 이쪽 보고 다 다르거든요. 뭐 사초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변동은 조금씩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아주 이 정도 되는 자리를 제가 본 적이 없고 이 국세도 이 백호 쪽이 상당히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게 저 낙동강까지 가거든요. 뭐 저기 천생산도 있고 저기 선산 쪽에 또 뭐 배틀산도 있고 이런데 이 청룡도 여기 바로 옆에는 뭐 고리인데 저 멀리는 또 청룡이 또 이렇게 해서 생가 쪽으로 해서 내려가고 멀리 또 저 둘러가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 양목 고등학교 뒤에 그 원래 그 조부모 할아버지 그 구강터에 비하면은 어마어마한 자리죠. 이런 자리는. 그러니까 백호가 발달돼 있으니까 아마 그 외손 쪽으로 발복이 더 가지 않았나. 근데 워낙 이 자리가 크니까 그 아들 쪽으로도 다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기업의 회장도 하고 다 그렇게 됐겠죠. 원래는 저 금오산에 뭐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만 금오산에 그 부처님이 누워 계시니까 그 부처님이 이제 북극성을 보고 있으니까 예전에 뭐 도선대사가 두 눈으로 보고 북극성을 보고 있으니까 임금이 두 사람이 날 거다 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자리 뭐 같으면은 이것만 해도 40회절이 넘으니까 대통령이 되고도 남죠. 이 정도면 만약에 뭐 기업으로 갔으면 어마어마한 또 부자가 됐겠죠. 여기 백호가 이렇게 가까이서 호종하고 청룡은 조금 멀리 좀 있죠. 청룡은. 예.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되는 자리 제가 다니면서 보기 어렵다. 뭐 어제 저 영천에 그 광주시 시조인 이당묘도 갔다 왔는데 이런 게 진짜 그 제왕지지죠. 한번 보세요. 이게 일단은 자리 자체가 높잖아요. 멀리서 전부 다 이렇게 이쪽을 바라보고 이제 봉조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저런 게 다 어디로 달아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저기 황악산 쪽 저기서도 다 이쪽을 향해 있고 이 천생산도 외면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쪽 바라보면서 뭔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고 선산 저기 배틀산 쪽도 다 마찬가지고 다 이쪽을 이제 봉조하는 모습이고 여기 앞에 백호들도 유선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정도는 돼야 제왕지지가 나지. 이 같은 묘역에서도 요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천하대명당이 되고 여기는 대흉당이 되고 이걸 과연 형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맥을 추적해가지고 이게 어떤 묘역에 오면 혈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기맥이 어디서 내려오나 보고 혈부터 찾으면 이거 일단 잡아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묘역의 어떤 그런 그 모든 게 쉽게 다 풀리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이게 이쪽 여기 대형 걸린 자리 이거 보고는 여기도 이게 기감이 없으면 이런 건 모르거든요. 이 기맥이 이런 식으로 길형이 갈리는지.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 하는 거죠. 이론만 뭐 많이 배워가지고 아는 게 아닌데
이 풍수라는 건 타고나는 것도 있고, 자기가 또 이렇게 많이 보고 또 발풍수를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많이 봐야 됩니다. 책 보고 그 책 이론하고 그 현장하고 그 똑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진짜 큰 인물이 날 자리는 또 그만한 또 사람이 위에 우대 호선이 또 그 적선을 또 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게 사람이 준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민족의 또 그 우대 선조들이 후손들 위해서 또 준비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지금 그 국립묘 그 대전 그 국립현충원에 그 계시는데 그 자리는 좀 별로거든요. 그 음기가 좀 지나가고 해서, 만약에 그 다른 데로 만약에 옮길 수 있다면, 근데 지금 뭐 이미 그럼 한 4, 50년 그래 지났으니까 그건 뭐 그냥 역사에 또 맡겨놓는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옮긴다면 좋은 자리에 잡아드려야 되겠죠. 만약 저한테 만약 의뢰하시면 제가 돈 안 받고 해드려야죠. 제가 이 구미 중학교를 한 2년 다니다가 대구로 갔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던 날 그 사람들이 그 학교 그 언덕 넘어서 저 선산 쪽으로 막 몽둥이 들고 막 넘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 참 그 구미 살던 사람 다 많이 울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그런 아픈 이 역사가 또 그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점에서는 참 지금 계신 자리는 아쉽다 하는 거니까. 예, 하여튼 여기 자리는 그렇게 이제 정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